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역으로 그냥 오네? 쏘고 이제 땅굴로 숨고 막 이러는 거야. 야야 톡 쏘고서 이제 또 땅굴로 숨고 막 이래버려. 그냥 환장하는 거지. 소련은 당시에 굉장히 가뿐하게 장악을 하려고 했던 아프가니스탄,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한, 다들 언론에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자헤딘이 탄생합니다. 무자헤딘이 뭐냐면, 일단은 저 무자헤딘이라는 단어부터 설명드릴게요. 무자헤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하는 그 지하드 있어, 지하드. 원래는 저 지하드라고 하는 거를 하는 모든 무장단체를 무자헤딘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뭐야? 지하드를 하는, 지하드가 뭔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성스러운 전쟁 행위를 지하드라고 해요. 이러한 지하드를 하는 모든 무장단체를 무자헤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맞서 싸웠던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만 무자헤딘으로 부를 때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무자헤딘이 아프간족이 많습니다. 파슈툰족.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파슈툰족, 아프간족들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파키스탄에 더 많이 산다. 파키스탄에 아프간족이 더 많다는 게 뭔 의미야? 무자헤딘이 아프간족 위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자헤딘들이 소련이랑 아프간에서 싸울 때 굳이 구태여 소련 군대 바글바글한 이 아프간 안에서 세력을 모을까? 아니지. 여기서 싸우다가 뭐 많이 죽었어, 병력도 부족해졌어, 그럼 이제 가는 거야. 여기 가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먹고 자고 싸고 훈련 받고 이제 그랬던 아프간족, 걔네들이 이제 또 무자헤딘 걔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자헤딘들을 그렇게 잡고 조지고 그래도 뭐 끝도 없이 들어오는 거야, 자꾸 파키스탄에서. 얘네 이제 조질 만큼 조졌는데 왜 줄지를 않냐. 어디서 자꾸 나와 얘네.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거죠, 파키스탄에서. 자, 그리고 1980년 되면 뭐예요? 콜드워, 냉전이죠. 냉전 시대 때 미국이랑 서방 진영 국가들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먹는 거를 그냥 보겠어? 아니지. 당연히 막아야지, 방해하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무자헤딘이 굉장히 뭐 불법적이든 아니면은 뭐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든 뭐든 그런 건 상관없이 이때 미국과 서방 진영의 목표는 딱 하나: 소련이 아프간을 먹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 무자헤딘을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무자헤딘이 어떤 단체이냐, 어느 출신이냐, 이슬람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냐는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해관계만 맞으면은 국제정치는 지원하는 거죠. 이 당시에 미국이 이제 아프간의 무자헤딘, 소련하고 맞다이 까던 무자헤딘들을 지원해줄 때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당시에 미국이 무자헤딘을 대놓고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 6.25 전쟁 때 북한 전투기가 날라오는데 소련 전투기가 아닌 척하려고 페인트 칠해서 넘어온 소련 미국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한겨? 소련은 남북한의 그 6.25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어요, 당시에. 미국은 뻔히 알고 있어요. 미국은 북한을 소련이 지원하는 걸 알지만 소련이랑 완전히 그냥 3차 세계대전까지 또 일어나게끔은 미국도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저거 소련 미국이네 씨에 해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준 거죠. 그런 것처럼 소련도 알겠지만 어찌됐든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들이 소련이랑 싸울 때도 미국이 아무리 무자헤딘을 지원하고 싶어도 소련이든 미국이든 둘 다 서로 맞다이를 까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뭐야? 무자헤딘을 지원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사바나의 그 표범 어떤 그 치타 새끼 마냥 아주 그 사부작 아주 스물스물 조심스럽게 티 안 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랑 싸우던 무자헤딘들이 대놓고 메이드 인 USA 박혀있는 그 무기로 싸워, 소련이랑. 그럼 빼박으로 미국이 무자헤딘을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당시에 소련이 이집트랑 중국에 자기들 물건을 많이 팔아먹었었어. 그래서 당시 미국이 정보기관이랑 이제 스파이들 이용해가지고 이집트, 중국에 있는 소련제 무기를 오지게 사는 거야. 미국의 스파이가 소련제 무기를 이집트랑 중국에서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걸 파키스탄에 팔아요. 서류상으로는 이집트, 중국에 있던 무기 브로커들이 소련제 무기를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판매를 한 거로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한 거지 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그 판매가 됐는데 파키스탄은 어떻게 했어? 배달 왔으니까 가져가라. 우리 거 아니다. 파키스탄이 서류상으로는 구매를 한 거로 되어 있으나 파키스탄이 쓸 게 아니야. 저건 무자헤딘이 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에 파키스탄이 핵개발 그렇게 하려고 난리칠 때 전 세계 국가들한테 핵무기 만들면 니네 경제 작살날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한협박 그렇게 하던 미국이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고 개발하는 거를 용인해 줍니다.
무자히딘을 지원한 건 미국이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냥 파키스탄이어야지. 그거를 파키스탄을 대신 이제 그 총알바지 소련한테 욕처먹을 짓거리 그 총알바지 해주는 대신에 미국이 파키스탄의 어떤 핵무기 개발 그 과정을 용인해주고 묵과해줘요. 모르세요. 핵 문제도 당분간 이제 보류해주고. 이렇게 국제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에게 파키스탄이 반드시 필요했던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들어갈 군역이 딱 3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못 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란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khomeini를 중심으로 한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랑 그때 사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 대사관 사람들 납치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 아시죠? 이란이랑도 이미 그냥 퇴계를 한 거야, 관계가. 그러면 자, 아프간으로 들어가려면 미국이 이제 갈 길이 뭐밖에 없어? 얘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되었을 때가 국제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의 눈치를 덜 보고 오히려 우리가 강대국들이 하던 거를 못하고 있던 거를 좀 해도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게 가능한 어떤 타이밍인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제 소련과 무자히딘이 싸울 때 소련은 자기들이 맞다이 까는 저 아프간 무자히딘이 자기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새끼들 잡아야지 하는 저 새끼들 왜 우리 무기 가지고 있냐? 이랬을 거 아니야. 이후 1986년 이때쯤 되면 소련 아프가니스탄이 사실상 끝물이에요. 끝물. 사실상 끝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게 뭐 1989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던 건 1986년입니다. 86년도에 그 철수하겠다고 얘기를 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철수를 해서 마지막 군대까지 철수했던 게 1989년인 거지 사실상 저때 끝난 겁니다. 86년에 고르바초프가 저희 철수할게요라고 얘기하기 직전에 당대 최고의 어떤 기술을 집약했던 그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스팅어 미사일.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것까지 무자히딘에게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열추적 시스템이 있는 미사일이에요. 완빵이야, 완빵. 그러니까 대충 저기 있네 하고서 각도 본 다음에 쏘면은 완빵이야. 쏘면은 헬기랑 비행기 그 열 나는데 그냥 보고서 그냥 가는 거야. 얘가 알아서. 미사일이 휴대용 열추적 대공 미사일이에요. 휴대가 저렇게 들고 댕기면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일단은 게릴라를 하던 무자히딘들한테는 좋은 무기인 거죠. 솔직히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한테 첨단 무기가 어딨어. 근데 이제 미국이 저 스팅어 미사일을 보급하면서 진짜로 소련이 완전히 기가 박살났던 게 뭐냐면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주요 보급하던 수단이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트럭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효율적이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큰 그 보급형 항공기 아니면 헬기들 이런 거를 이용했단 말이야, 소련이 보급을 할 때.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요걸 그냥 오네? 쏘고 이제 땅굴로 숨고 막 이러는 거야. 야야 톡 쏘고서 이제 또 땅굴로 숨고 막 이래버려. 그거 환장하는 거지. 소련이요, 아프간 전쟁 때 10년 동안 11만 5천 명이 투입되거든요. 11만 5천 명이 투입됐는데 15,000명이 죽습니다. 대략 투입된 사람들 8명 중 1명 죽은 거예요. 소련이 아프간 전쟁 때 당시 10년 동안 당시 돈으로 500억 달러를 썼다고 추정됩니다. 500억 달러를 썼대요. 근데 미국은 얼마 썼게? 와, 스팅어 미사일까지 막 무자히딘한테 주고 막 소련제 무기 사다가 막 파키스탄 통해서 그 가라로 막 넣어주고 막 무자히딘한테 얼마 썼을까? 50억 달러. 니네부터 잘 사는데 난 너의 10분의 1밖에 안 썼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미국이 소련보다 당연히 당시에 경제도 좋았고 여러모로 좋았죠. 가성비가 너무 좋았어. 미국은 50억 달러 써서 안 그래도 경제 박살나던 소련이 500억 달러 쓰게 만든 겁니다. 그냥 나가리 골로 가게 만든 거야, 경제에 진짜로. 자, 그렇게 1986년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돈만 지질 쓰고 이제 더 이상 미국이랑 맞다이 각도 안 나오는데 소련이 무슨 아프간에서 뭘 헤쳐먹냐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아프간에서 이제 그 소련 군대를 뺀 겁니다. 이때 소련이 500억 달러 썼다고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망하는 기간이 더 단축됐다고 얘기할 학자들도 있어요. 레알. 왜냐면 최종적으로 철수한 게 1989년이라고 했잖아. 얘네 최종 철수하고 2년 뒤에 지구에서 사라져. 그래서 이 아프간 전쟁 500억 달러를 쓴 어떤 그 스노우볼이 소련이 망하는 그 기간을 더 단축시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소련이 해체됐던 건 사실은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딴 데 잠깐 마실 가 있는 사이에 그 아래에 있던 옐친이라는 그 병크가 갑자기 지멋대로 이제 그 병크 짓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해체된 거라서 뭐 더 갔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경제가 개박살나게끔 완전히 그냥 나라꼴 개판된 거는 저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전쟁인 거는 정말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소련은 고르바초프 이후에 이제 철수를 한다고 했을 때 뭐야,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내내 씹손해보고 개 연병 씹손해만 보다가 돈 쳐날리고 그냥 군대 15,000명 죽이고 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득 없이, 진짜로. 근데 그냥 안 빼. 지금 미국이 처음에 뺐을 때 뭐라고 했어? 아프간 정부군한테 잘 버티라고 우리는 무기를 오지게 남겨놓고 왔다고 이랬잖아요. 친미 정부 정부군한테 무기를 주고 뺐단 말이야, 미국도. 소련은 어떻게 뺐을까? 당연히 친소련 정권 세워놓고 뺐지. 앞으로 돈도 줄게, 잘 버티고 있어, 우리는 이제 빼지만 무기도 많이 남겨놨잖아, 힘내! 하고서 이제 빼요. 소련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정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철수한 이후의 아프가니스탄은요, 정부 대 정부 대 무장단체 대 무장단체 대 군벌 대 군벌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패시브 뭐라고 했어? 외세를 오지게 싫어한다. 게다가 민족들끼리도, 게다가 같은 민족인데도 부족이나 가문이 다르면 또 자기들끼리도 또 파벌 갈라지고, 그러면서 무장단체 오지게 생기고 혼란기가 올 때마다 수많은 민족들과 부족들이 대기 타고 있다가 야 요즘 혼란스럽네, 존나 시끄러워졌네, 내가 왕 이번 기회에 해야지 하면서 무장단체 조직해서 또 설치고 다니고,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나갔으면 이제 어떻게 됐겠어? 무장단체 무자헤딘도 자기들끼리도 사가 갈라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게릴라고 앉아있어. 자기들이 해먹으려고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강대국 사라졌으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아프간 정부군의 투항도 하고 정부군 세력이 좀 버티는데, 소련이 언제 사라져? 91년에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군도 더 이상 다른 무장단체들로부터 뭐 견딜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소련도 나갔고 정부군도 사실상 나가리면 정부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간엔 정부가 사실상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수많은 무장단체, 수많은 군벌, 수많은 민족, 수많은 가문들의 결투장이 된 거예요. 던파 결장 마냥. 진짜 1991년부터 정말 급격하게 아프가니스탄이 던파 결투장 마냥 진짜 개판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난리였던 아프가니스탄에 1996년 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